우리가 모르게 거기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인데. 얘네들이 진짜 수업을 안 한다. 제가 15명은 신천지에 활동을 하는 사람, 나머지 15명은 새로운 교육생. 18일 이후에도 사람들이 왔어요. 18일 이후에도. 지금 정부의 방역은요, 앞서 짚어본 이 청도 대남병원과 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대구 지역 교인 전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1,200명 넘게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로 확산이 되기까지 도대체 신천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모르게 거기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이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때에는 신천지가 잘못한 교리가 있을 대로 이거 아닌데 내 이렇게 한다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고쳐야 되죠. 저희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관련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모레 서울에서 신천지 교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예정으로는 24일 날 서울시청 부근의 호텔에서 일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리는 이만희 총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교회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을 참석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자회견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본인들이 왜곡된 걸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왜곡된 걸 바로잡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일단 대구 신자들만 하더라도 9,300여 명에 대한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유증상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신천지가 할 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인 명단, 이걸 지금 정부에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또 이 교인들을 다 이 어떤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참석을 했는지, 어느 교회 참석이 있는 게 다 정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즉, 당국에 제출해서 관련자들 갖는 사람들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전국에 한 70여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 700여 개 정도 되는 소규모의 복음방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환자들이 실제로 교회에 가서 예배뿐만 아니라 실제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실제 교인이 아니라 새롭게 또 교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지금 빨리 해야지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자회견보다는 신천지 할 일은 빨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도 그럴 것이 기자회견보다 물론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문자 메시지에서 정부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지 않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님. 협조하겠다 말은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신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니까 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총회장의 그 얘기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협조하겠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저거 마귀의지 저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저 보시면은 금변 사건이 이제 신천지 급성장을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이렇게 마귀의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마귀의지라는 게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신천지 교세 확장을 탐나는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총회장이 얘기했던 당국에 협조하겠습니다가 귀에 쏙 박히겠어요? 아니면 신천지의 급성장을 저지하고자 이렇게 마귀의 짓이다. 저 마귀의 짓이라는 저 말이 귀에 박히겠습니까? 아마도 신천지의 신도라면 마귀의 짓이라는 저 말이 귀에 박힐 겁니다. 그럼 그 말이 귀에 박힌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저 신천지 교인들이 나는 신천지 교인입니다라고 활발하게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당국에서 지금 모든 저 신도 명단을 강제로도 확보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만희 총회장의 저런 메시지가 이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대확산
이것을 좀 더 어렵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감염원들을 정부가 파악하기에 더 어렵게 만드는 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을 좀 짚어볼까요? 신천지가 지난해 우한에, 중국 우한에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이 후베이성 입국 금지 전에 중국의 교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 이 여러 가지 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희도 신천지 교회가 중국과 다른 나라에도 지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원 발병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후베이성이나 이런 데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신천지가 우한에 지회 비슷한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한은 작년 12월 1일에 처음으로 발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그리고 이번 달 초에 이만희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있었으니까 혹시 이쪽에서 넘어와서 입국 금지 전에 이 바이러스가 옮긴 거 아닌가, 여러 가능성들을 좀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냐면 사실 이제 청도라고 하는 지역이 인구가 42,000분이 안 되는 아주 농촌 지역이거든요. 4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무슨 관광객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잘 알고 보니까 신천지의 설립자인 이만희 교주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자주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봉사 활동을 한 사람 중에 혹시 중국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 그것과 관련해서 신천지 교회 측에서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제 중국에 처음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게 12월 1일이거든요. 예. 근데 12월 1일 이후에 최근까지 총 중국인이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이 88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동선은 모두 그 신천지 측에서 확인을 했는데 모두가 수도권 지역, 경기, 서울, 인천 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활동했고 대구하고 청도는 오지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도에 그런 지역에, 외진 지역에 과연 관광객도 안 가는데 그 중국인들이 가지 않았다면은, 신천지의 교인들이 가지 않았다면 과연 거기에서 저렇게 퍼졌을까? 왜냐하면 31번 그 확진자가 청도에 가긴 갔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찜질방만 갔다가 돌아간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뭔가 다른 뭔가 이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신천지 교인들 중에 중국인, 특히 우한 지역에서 온 88명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연결고리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그러니까 뭐 우한, 신천지, 뭐 청도 장례식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고리를 살펴보려면 31번 환자가 형 장례식장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꽤 중요한데, 일단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됐는지도 참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1번 환자도 2차 감염자라고 일단 당국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1월 31일에 있었던 이만희 총회장의 형의 장례식,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누가 왔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신천지 측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 그 방문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쪽 신천지 관계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자 중에서 장례식장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실제로 지금 이게 1차 발현한 게 2월 7일부터 1차 발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묘하게 2월 장례가 2월 2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잠복기를 생각한다면 뭔가 연결고리가 잡히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이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건소와 그다음에 폐쇄병동과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다 하나로 연결된 건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어떤 그 계단이나 이런 걸 타고서 옆에 있는 폐쇄병동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그 방명록을 좀 확보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뭐냐면 그 사람들을 추적하다 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나올 거란 거죠. 거기 온 사람들 중에서 우한 지역에 방문했다 온 사람,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우한 교회 쪽에도 뭐 파견 갔다 나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역학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백 교수님,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장례식에 참석한 교인이 한 47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장례식장이니까 통상 뭐 음식도 나르고 조문객도 맞고 하다 보면 이쪽에서 뭔가 이 우한에서 온 이 코로나가 진원이 된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월 말에서부터 2월 초 사이에 중국에서부터 온 거는 확실한데 여기서 제가 좀 계속 보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예. 과연 이 장례식인데 47명밖에 참석을 안 했을까 하는 부분하고 아하. 또 어찌됐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우한이 후베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출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직접적이 아니라도 이 병원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결국은 이 신도들이 장례식에 많이 참석을 했었을 테니까 31번이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도들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접점이 어디선가는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된 것이고 청도가 뭐 신천지 교인의 뭐 성지처럼 돼서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접촉은 있었기 때문에 어디선가에서 분명히 감염은 이루어졌을 텐데 그 근원은 결국은 이 청도의 이 장례식장 혹은 그 병원 근처의 직원들. 왜 그러냐면 그 직원이라든지 그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이 감염됐고 예. 또 이 병원 자체가 폐쇄병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사람들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료진들은 밖으로 나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여기가 더 근원이고 그 신천지의 교회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2월 9일부터 16일 그 사이에 많은 환자들이 생겨서 대량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1차 감염을 알아야 이 정부 당국 방역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신천지교회 30여 곳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신천지 교회 내부에선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얘네들이 진짜 수업을 안 하나? 제가 저녁때 가본 거죠. 15명은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나머지 15명은 새로운 교육생이에요. 신천지 교육센터가 몇백 회예요. 다른 센터에서 다 따라주겠죠.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딱 복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글쎄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자체들이 이제 교회 폐쇄까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지금 잠실에서 저 어제 태어나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잠실에서 비밀 포교도 이루어졌는데 글쎄 이게 오히려 물론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저도 감은 잘 안 잡히나만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이제 포교가 바뀌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일종의 풍선효과죠 그것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음성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이제 차라리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음성적으로 하는 게 숫자 자체 작을 테니까 설사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지자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전원 신천지 교인제 폐쇄하고 하는 작업들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그 신천지 이 신도 명부를 빨리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들 조사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 대남병원이나 예를 들면 저 대구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연락 두절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최소한 그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서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더 많은 확산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신천지 본부를 그냥 수사경에서 들어가서 서버를 확 임의로 강제로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신천지의 어떤 그 협조가 필요한 건데 앞서 화면에서 잠시 보셨지만 신천지 관계자들은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서버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굳이 서버를 안 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협조한다고 하면 더 하세요. 그냥 서버 그냥 주셔서 거기서 무슨 다른 신도 정부에서 신천지 신도 전액 명부 가져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 대구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추적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 협조하시는 김에 아까 총회장도 협조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서버까지 그냥 제출하시라.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하정대 국장.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희 이 시간에 뉴스탑10에서 이 신천지 교회는 대단히 특수하고 체계적인 출석 체크 앱이 있어서 누가 어느 신도가 입출입을 했는지도 이 예배당에 입출입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체 신천지 탈퇴자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증언도 나왔습니다만 보면 숨길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냐라는 또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계 단계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압수수색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니까 과천에 있는 이제 신천지 중앙본부가 있거든요.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고 똑같이 어느 쪽에 교회에 나오더라도 과천에서 모두 12시가 되면 그것이 지문인수기를 통해서 몇 명이 어디에 나왔는지까지 모두 통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신천지 교인이 한 20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예. 실제로 교인은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다른 기독교 지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한 9만 명에서 한 10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 교회 측에서 명단만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신천지 교회 측에서도 제가 보기엔 협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어느 사람이 어느 신도가 지금 걸렸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갖게 되면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이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정부에 협조해 주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나마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이제 그 가입되기 확실한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 통제가 되니까. 문제는 이 신천지 분들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은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신도들한테 이제 이 교회를 전파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도분들은 아직까지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번 주말을 기해서 일요일날 어떤 교회나 이런 데 성당에 가셔서 만약 예배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일단 미사를 다 5일까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각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인들이나 또 예비 신도 신천지 같은 경우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본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 안 돼요. 이 신천지 교회는 파악이 되지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 일요일만이라도 일단 교회 측에서 미사를 예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국의 신도가 신천지 교회를 만든 창립한 임한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을 다녀갔을지 정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방역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지역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